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인 커피숍에서 커피 말고 딴 거를 팔면 어떨까요? 참 생각이 창의적이죠? 근데 돈을 벌려면 이렇게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댓글로 무인 커피숍을 좀 차리고 싶은데 되게 많이 댓글 달리잖아요. 개인으로 체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차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좀 가르쳐달라 해서 이제 댓글에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화가 와요. 뭐 마트 하시면서 무인 커피숍이나 혹은 제 거 우러갈탕을 병행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기존에 잘 안 되는 자리를 바꿔서 무인 커피숍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는 무인 커피숍이 들어가면 돈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제가 다음 지도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주소를 치고 그 현재 월세랑 보증금 혹은 권리금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장사를 좀 오래 했잖아요. 장사를 오래 하고 지금 여기 무인 커피숍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먼저 무인으로 세탁소랑 커피숍이랑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뭐 자리 보는 거야 원래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워낙 잘 보고요. 최근에 이제 상담 전화가 오셨던 분이 그 창원에서 김밥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그래도 전화 주셔서 제가 그때 전화로 조언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분께서는 꼬마김밥이랑 이제 오뎅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자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고객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김밥집을 다른 곳에 더 좋은 자리에다가 매장을 차리셔서 현재 김밥집으로 하고 있는 자리를 무인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이거를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 주소를 치고 다음 지도로 들어가 봤는데 자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매출을 여쭤보니까 뭐 한 4, 5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밥집 마진을 잘 몰라서 그 정도를 팔면 돈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월세가 120만 원의 자리였고 가로로 긴 상가였어요. 가로로 긴 상가에 이제 한 10평, 한 11평 요 정도 되는 상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이랑 사모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자리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무인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배달이 잘 나가냐 그랬더니 김밥 배달이 그래도 조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테이크아웃이랑 배달 위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 이쪽 가게도 월세가 나가고 이쪽 가게도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김밥집이 잘 될 수도 있고 무인 커피숍이 잘 될 수도 있고, 김밥집이 안 될 수도 있고 무인 커피숍이 잘 될 수도 있고, 무인 커피숍이 안 될 수도 있고 김밥집도 안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무인 커피숍을 차리려고 합니까? 옮겨가면서까지 여쭤보니까 그냥 공실로 놔두면 권리금이나 가게가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커피숍으로 좀 바꿔놓고 장사가 잘 되게 하면 가게도 잘 빠질 뿐더러 기본적인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언을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굳이 옮겨가면서 가게를 두 개를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고 가게가 둘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옮겼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매출이 40, 50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김밥집이 따로 없더라고요. 분식집도. 그리고 메인 도로가에 있고 옆에 굉장히 큰 마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마트에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김밥집 옆에는 대형 음식점들, 뭐 고깃집, 갈비집,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조금 잘 사는 동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 우선 무인 커피숍을 하고 싶은 거세요? 아니면 가게를 빼려고 하시는 거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무인 커피숍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이사 가셔서 새로운 곳에서 김밥집만 하고 사장님께서 여기서 무인 커피숍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가게가 좀 10평 넘다 보니까 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10평짜리 가로로 되는 가게를 지금 현재 쪼개라고 그랬어요. 이쪽은 4평, 이쪽은 6평. 자리가 더 좋은 곳은 6평, 자리가 좀 안 좋은 곳을 4평으로 해서 이 4평을 김밥 포장 배달 전문점 테이크아웃. 만약에 밖에 다음 지도로 보니까 밖에 야장도 만들 수 있어요. 테라스도. 그래서 차라리 홀을 없애고 4평만 꼬마김밥이거든요. 꼬마김밥이랑 기본적인 오뎅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자, 이쪽은 무인 커피숍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체인점 말고요. 개인 커피숍.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하면 마트 바로 옆에가 그 김밥집이고요. 꼬마김밥집. 그리고 꼬마김밥집 옆에 한 6평 정도 가로를 무인 커피숍으로 의자도 만들고, 저희가 가게가 6평이거든요. 6평으로 의자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라.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자리더라고요. 근데 안 만들고 쓰고 계세요. 그래서 테라스를 만들고 커피숍 사람들도 밖에서 담배도 한 대 피면서 뭐 앉아서 쉴 수도 있게 만들고, 이쪽에 꼬마김밥집 사람들은 나와서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왜 안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4평밖에 안 되니까 그냥 올 주방으로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쪽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신 분들이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마트에서 장 보고 오시는 분들이 뭐 김밥 포장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김밥을 배달 전문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커피도 배달 많이 하잖아요. 김밥과 커피의 콜라보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에 디저트란에 꼬마김밥이랑 커피랑 같이 접목해서 팔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라. 왜 굳이 나누려고 그러냐. 이거는 오로지 사장님만의 장점이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더 또 괜찮은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무인 커피숍을 차리면 한쪽은 무인 커피숍 기계를 놓고 한쪽은 멀티 자판기를 놓잖아요. 근데 그 멀티 자판기가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냉장고예요. 속에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온도 조절, 낮게 높게 냉장고처럼, 아니면 더 차갑게 완전 춥게 더 차갑게도 내릴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낮에는 사모님께서 혼자서 장사하시면서 포장만 하니까, 그리고 옆에 커피숍은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제 사장님은, 남자분은 그냥 밖에서
바깥 일 보세요. 다른 일 하셔도 되고 뭐 자기 사업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모님께서 두 개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운영하는데 어차피 커피숍은 무인이니까 시간 날 때 청소만 좀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김밥집에서 배달을 나갈 때 김밥이랑 커피랑 같이 콜라보로 그런 메뉴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김밥집이 9시나 10시 정도 이제 마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꼬마김밥이 오늘 마른 게 안 팔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방금 뭐 한 몇 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말아놨는데 재고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를 퇴근할 때 멀티 자판기에다가 스프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씩 꽂아놔라. 1,000원. 꼬마김밥 종류별로 뭐 참치 꼬마김밥, 뭐 고추 꼬마김밥, 그냥 꼬마김밥. 나도 얼마인지 몰라요. 꼬마김밥이 원가가. 근데 한 1,000원에 동그란 거 하나씩만 놔도 포장해놔서 거기가 이제 냉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멀티 자판기가 커피 마시면서 배고프면 뽑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비싸더라도 그 시간에 새벽 3시, 4시에 예를 들어서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들이 들어와서 커피 한 잔에 김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화를 꿈꾸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커피숍이라고 해서 쿠키나 빵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김밥집. 내가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김밥을 꽂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류별로. 그러면 오히려 더 특색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지나가다가 야 김밥집 어디 연대 없어? 거기 가면 자판기에 김밥 있어. 커피 한 잔에 1,500원 혹은 1,000원에 김밥 한 줄 1,000원. 2,000원에 커피랑 김밥이랑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은 낮에는 배달 보내고 커피랑 김밥이랑 밤에는 무인 카페에다가 김밥도 팔고 커피도 팔고 완전히 일석몇조예요. 이게 이렇게 장사하는 게. 월세는 그대로 120. 그리고 그렇게 만듦으로써 남편분은 밖에서 또 월급 벌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사모님께서는 혼자서 장사하실 수 있는 거고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안 싸워도 되는 거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숍 이름도 뭐 그냥 뭐 무인 카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김밥 파는 커피숍, 김밥 파는 김밥 많은 무인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체인이 아니니까. 체인이라면 이런 게 되겠습니까? 개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항상 조금 다른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뭐를 바라볼 때 이런 사물을 바라볼 때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로 혹은 뒤편에서 좀 이런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선을 조금만 가지시면 쉽게 돈을 버실 거예요. 제가 만든 그 우럭알탕이라는 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수가 없이 비조리로 배달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서 운영할 수 있고 배송도 주문이 한꺼번에 10개, 20개가 들어와도 그냥 혼자서 계속 보내면 하나 보낼 때마다 2만 원씩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운탕을 왜 굳이 끓여서 가야 됩니까? 비조리로 가도 집에서 육수 없이 물만 붓고 끓여도 맛있게 끓일 수가 있는데 이런 좀 다른 생각. 냄비, 매운탕 냄비 수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줘버리는 냄비를 사면 되잖아요.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피숍도 개인 커피숍이기 때문에 멀티 자판기에다 내가 팔고 싶은 걸 팔면 돼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횟집도 하고 뭐 그런 매운탕 전문 해물포차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회 오롯이 이제 포 오롯이라고 이제 손질 다 해놓고 혹은 못 파는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잡았는데 한 줄이 남았다. 손님한테 3줄 떠주고 우리가 광어를 잡으면 4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세 줄을 뜨고 한 줄이 남았다. 그럼 보통 이거는 다음날 물회거리로 썰어서 기본 습기로 나가요. 근데 이거를 포를 떠서 초밥을 만들어서 랩핑을 해서 멀티 자판기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1,000원에. 물론 너무 생뚱맞아서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무인 커피숍을 하면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만 24시 초밥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무인 커피숍에서.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김밥집, 꼬마 김밥집, 그것도 김밥 큰 거 아니고 꼬마 김밥이니까 딱 좋잖아요. 멀티 자판기에다가 딱딱딱 한 3개씩 종류별로만 꽂아놓고 그냥 집에 가시면 다음날 나와서 안 팔린 거는 내가 아침밥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팔린 거는 수익으로 다 남는 거고. 그렇게 장사하시면 120이 뭐예요? 그냥 월세 월등하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게 장사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장사하시면 한 달에 그냥 한 500은 벌 것 같은데, 낮에도 배송 보내고 밤에도 김밥, 무인 커피숍이 김밥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가게를 굳이 2개를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게를 쪼개서 더 세분화를 시켜서, 그리고 콜라보를 낮에도 콜라보, 밤에도 콜라보 이렇게 해서 김밥이랑 커피랑 섞어라, 아이템을. 그래서 간판도 좀 뭔가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개인 커피숍, 김밥 파는 커피숍, 혹은 김밥 많은 무인 커피 24시. 그랬더니 우리 구독자님 겸 이제 창원 꼬마김밥 사장님께서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통화를 좀 길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기회가 되면, 저는 부천이니까 제가 이제 창원을 내려간다던가, 혹은 사장님께서 부천에 오게 되면 한 번은 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장사를 오래 했고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좀 노하우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무인 커피숍을 차려라,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입지 좋은 자리에서, 저는 이런 컨셉이 아닙니다. 개인 커피숍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차리셔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나만의 커피숍을 만들면 좀 수입이 짭짤하니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만의 무인 카페, 무인 커피숍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색다른. 그러면 그 색다른 커피숍 옆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프랜차이즈에서 김밥 파는 커피숍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짠돌이 만수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좋은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